가슴이 뻥 뚫리죠. 정말 이런 멋진 사업을 함께 같이 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저 소개 좀 하면, 저는 직장생활만 20년 정도 했고요. 현재는 이 사업만 하고 있고, 직장생활을 할 때도 나름 재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직급하고 직책이 올라가니까 나가야 될 걸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준비하려고 했지만 사실 돈 없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그 창업 이념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 싶습니다. 오늘은 뉴트라이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뉴트라이트라는 어떤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삶에 들어와 있다는 것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왜냐하면 생활의 어떤 부분들은 지금 음식의 어떤 그 다음에 식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전부 다 산업화가 다 돼 있거든요. 산업화가 돼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의 어떤 건강을 전부 다 해치는 쪽에 초점이 다 맞춰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61%는 과일 채소 충분히 섭취 못하죠. 34%는 비만이죠. 90%는 전부 다 실내에서 보낸대요.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뭔가를 햇빛을 쬐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에 일한다고 다 바빠가지고 지하주차장에 시작해서 회사 지하주차장까지 딱 들어가서 하루를 딱 보내는 거죠. 이런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80%는 어떻는가 하면 피곤함을 느낀대요. 이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갖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기는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고민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가. 그게 처음에 뭐냐면 이런 거죠. 농산물이 전부 다 질이 중하고 다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A 같은 경우에 30년보다 2분의 1로 줄었죠. 다른 어떤 부분들이 다 줄어드는 어떤 이런 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이 내용들이 뭐냐면 지구 환경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농지의 어떤 전 지구의 어떤 농지를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발표된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발표된 거예요. 전체 영양분의 어떤 농지의 전체 영양분 85%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벌써 영양분이. 그러면서 어떻는가 하면 우리가 있는 어디입니까? 아시아와 남아메리카 대륙도 76%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옛날하고 같이 이렇게 먹으려 하면 우리는 몇 배를 더 먹어야 되는가? 4배에서 5배를 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아까 이야기하는 과일 채소를 더 섭취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비료, 살충제, 제초제, 경작시설, 관계시설 같은 인간 활동의 결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사라진 영양분 가운데 적어도 90%는 건강에 꼭 필요한 요소가 있다. 왜 우리 뉴트라이트가 그렇게 좋은가 이런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이 아주 심각하죠. 음식 변화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배추김치, 저도 배추김치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옛날에 2008년도만 하더라 잡곡밥이었거든요. 이 내용은요 IPTS에 바로 올릴 거거든요. 올려놔야 했으니까 바로 그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냥 기만 기울이세요. 30분밖에 안 되니까. 2017년도 되니까 커피가 커피를 좋아해요. 이런 환경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온 동네 커피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에너지 거분을 이렇게 보시면 뭐냐면 여기 보면 돼지고기 빵 2017년도에 보면 돼지고기 빵, 라면, 그 다음에 과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12개 들어가 있는 부분들. 인스턴트 어떤 식품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에너지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어떤가 단백질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요쪽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옛날에는 12위까지의 멸치, 작은물, 그 다음에 고등어 이런 부분들이 여기 들어와 있었죠. 지금은 아예 그게 다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해산물들이 지금 방사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가 오메가3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이거는 뭐
국수 빵 라면 너무 존재.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는데 그런데다가 환경 오염하고 가공식품의 어떤 증가 부분들이 많아지는 게 한국인이 1년 동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 있죠. 식품 첨가물은 화학물질들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바로 활성산소로 대체되는 부분들이에요. 이 활성산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한 해에 우리가 먹는 게 얼마 정도라고요? 25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20kg짜리 사람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정도로 많이 먹고 있다면 우리 몸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런데다가 육가공식품, 햄이나 이런 거 애들 너무 많이 주죠. 이런 문제들. 항생제 사용률은 우리나라 단연코 1위죠. 그런데다가 체내 국가별 체내 독소 유해 환경물질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많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자체가 지금의 어떤 이 환경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시대들. 그런데다가 이제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 특히 이 활성산소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생기는가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정상적인 산소 원자를 이렇게 돌면 하나가 없을 전자를 한 개 잃으면 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걸 공격해가지고 하나를 떼뜨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1초에 수십만 번의 어떤 이게 공격을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세포가 있으면 여기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여기에 산소와 포도당이 여기에 산소가 들어 포도당이 들어오면 어떻는가 하면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이제 배기가스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활성산소거든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실제는. 왜냐하면 야가 안 좋은 어떤 균들이 들어오면 이 활성산소가 죽이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 몸이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 부산에서 이제 고기를 잡아가 화를 잡아가지고 서울까지 가면 대부분 다 죽거든요. 근데 안 죽는 방법이 있죠. 고기를 잡아먹는 메기를 집어넣으면 야가 도망다닌다고 몇 마리는 잡혀 먹는데 그 다음은 다 살거든요. 이 활성산소가 어떠든가 하면 우리 몸에서 이 안 좋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 몸을 활동력을 계속 높여주는 거예요. 안에서 세포들이. 그래서 이거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과도하게 생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생기는 게. 그래서 여기 보면 전거 환경이 술, 담배, 약물, 화학물질, 아까 이야기한 우리 그 식품 첨가물들이 전부 다 화학물질들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불면, 잠을 못 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활동을 더 많이, 잠을 안 자면 활동하는 우리 장기들이 있죠. 활동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길죠. 그럼 활성산소가 훨씬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게 뿔이 너무 많이 키워져가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안 해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 스트레스, 고영양식 식습관, 과식, 환경오염, 미세먼지도 들어오면 이게 활성산소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녁에 밤에 잘 때 여러분들이 코털도 쉬잖아요. 그때 청정기를 안 튼다 하면 우리가 활성산소로서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 방사선, 전자파 이런 부분, 하루에 한 100억 개 활성산소가 생긴대요. 세포마다 이런 산화된 천성이 한 104회 정도. 담배 한 모금 딱 피우면 유해산소가 100조 개가 발생이 돼요. 담배 같은 거는 너무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유해산소와 관련되는 질환이 있죠. 여기서 보면, 이거 보면 활성산소와 암의 관계에서도 보면 활성산소가 정상세포를 7만 번가량 공격을 하면 이게 암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도 암세포들이 이렇게 돌림변이를 일으키는 것들이 우리가 수만 개씩 생긴다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생기는 부분들. 아까 콜레스테롤이 땜빵을 해놓으면 거기다가 활성산소가 공격을 하죠. 그럼 이게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화산화 치질로 변하는 거예요. 화산화 치질이 얼마나 딱딱하냐 하면 동맥경화가 심한 혈액이 딱 막힌 데 있죠. 그걸 끊어낼 때 톱으로 끊어내는 거 아시죠? 이런 걸로 안 돼. 메스로 안 돼. 그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활성산소와 이렇게 아토피 피부에 신경증상, 암, 동맥경화, 당뇨병, 뇌졸중한 90%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방사선이 있죠. 이게 직접적인 활성산소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엑스선 우리 흉부에 한번 찍죠. 찍으면 어떠는가 하면 생명 단축이 1.5일을
단축시킨대요. 그런데도 위 투시한다고 안에 넣죠, 그죠? 위 투시할 때 그거 하면 몇 년요? 1.5년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CT 촬영을 하면 150일. 실제로 그 정도로 이렇게 방사선이라고 굉장히 안 좋은 활성산소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존 홉킨스 대학에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를 앓게 하는 질병은 36,000가지인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은 활성산소를 할 정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직업별 평균 수명을 보면 체육인들이 굉장히 밑으로 가 있죠. 많이 올리기는 거.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아까 이야기한 우리 그 SOD 효소라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활성산소가 생기면 야가 어떠는가 하면 그걸 줄여주거든요. 줄여주는데 이게 보면 40대는 50%가 감소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럼 40대는 항산화 물질을 2배로 많이 먹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60대 되면 90%가 감소한대요. 뭐 신은 이렇게 감소하도록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면 생명이 점점 가면서 이렇게 가라는 어떤 그런 걸 힘들었고 90, 80대가 되면 거의 소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제를 먹을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이 되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가니까 의료분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약회사들은 어떻는가 비타민 미네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어떤가 이게 합성 비타민을 만드는 거예요. 제약회사에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 코펜하겐 이 보고서라는 부분들은 대충 알고 계시죠, 그죠? 여기 보면 뭐냐면 비회적으로 뭐 합성 비타민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다라는 어떤 내용을 하면서 이게 그런 거예요. 하버드 팀의 실험 결과 그 비타민 E는 이 비타민 E를 예를 들었습니다. 시험관 연구에서는 분명히 심장 질환을 억제했는데 하지만 실제로 이를 복용한 사람들을 12년간 추적한 결과 몸속에 투여된 비타민 E는 심장 질환을 억제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어떠는가 하면 실험실과 현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낳은 걸까? 의미를 빠진 학자들은 연구를 거듭했다. 하지만 결과는 매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이런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는 활성산소와 잘 싸우던 비타민 E가 왜 사람의 몸속에 싸우지 못하는 것일까? 학자들은 그 원인에 대해 실험실은 단일 메커니즘, 인체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고 그랬는데 실제가 뭐냐면 실험실에서는 비타민 E하고 활성산소하고 두 개를 딱 다이렉트로 놔놓고 하겠죠. 근데 우리 몸은요 완전히 종합적인 그래서 이게 역할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는가 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맨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 논문에서 작성한 코펜하겐 연구팀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은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론적으로 과일이나 채소 같은 천연식품을 통해 비타민을 섭취하라고 결론을 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어떤 만든 부분들은 이거는 다르다는 거죠. 왜 다른가 하면 영양성분의 대사는 뭐냐면 미량성분들이 역할을 하는 거 보면 소화관의 성분만이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세포까지 무난히 도달을 해야 되고 그런데 흡수 운반 시 반드시 다른 영양성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복합체 형태로만 이게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단일한 어떤 부분들이 들어갔을 때는 이게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정제당이나 정제유지의 대사는 비타민 등 미량 영양소는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는가 하면 이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성분은 같아도 생리 활성 면에서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어떤 부분들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먹어야 되는 게 거의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왜 뉴트라이트인가? 이걸 한번 여러분 보시면 식물 선정에서부터 종자 선택, 농장 선택, 그 다음에 재배, 수확, 농축, 그 다음에 제조, 포장, 소비자일 때 오는 이 모든 과정을 단일부로 자기가 원스톱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부분들을 하는가 하면 처음에 칼렌보그 박사가 이게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 가보니까 도시 사람들은 병이 자꾸 걸리는데 농촌에 자기가 석유회사 직원이었기 때문에 농촌들이 이렇게 가봤더만은 농촌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도시 사람에 비해서 농촌 사람들이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거예요.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걸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는가 하면 농장을 재배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좀 농약이나 비료를 절대 치지 말고 한번 해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 원료를 납품 좀 해라고 이야기했더만은 그 사람들이 밤에 계속해서 농약이나 비료를 치는 거예요. 밤에.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수확이 적으니까 자기들도 사람이 논리에서 그러니까 어떻는가 하면 농장을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으면 이게 만들어지지가 않겠구나 해서 농장을 만든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 보면 맨 처음에 이 사람이 하신 이 갈레몬 박사가 이야기한 몸이 필요라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식생활이 습관화되지 못한다면 이 과학이 해야 된다. 합성을 만들어가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걸 식습관에서 불완전한 부분들을 그 식물을 그대로 영양소를 농축시키는 어떤 부분들 이게 과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뉴트라이트의 어떤 부분들. 그래서 이게 식습관이 불완전함을 보충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과학의 본질이며 그러한 제품이 뉴트라이트 건강식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먹는 반찬하고 이런 부분들과 똑같이 이걸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흡수시킬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합성으로 이렇게 석유에서 뽑아낸 거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신다면 뉴트라이트는 어떤 부분으로 어떤 분이 이야기하듯이 이걸 먹는 거는 진짜 보골 3배가 지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틀리지 않은 어떤 부분을 된다는 어떤 그래서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라는 어떤 이 자연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어떤가 하면 아예 씨앗부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씨앗부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1300여 개의 어떤 식물 영양성분들이 어떻게 돼가 있는가를 다 종자 연구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자도 우성 종자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열성과 똑같은 어떤 종자라도 이게 우성과 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무궁화 만들 때 일본 사람들이 그거 했다면 계속 열성만 접촉을 시켜가지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무궁화가 굉장히 꽃이 안 이쁘도록 자꾸 만든다고 우리 국민꽃이니까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것은 그래서 빨리 시들고 별로 자라는 타입이. 근데 진짜로 우성으로 만든 거는 무궁화꽃은 이뻐요. 좋고 이런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이런 식물의 씨앗들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걸 어디서 재배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를 보면 중국의 우시에 있는 그 우리 연구소 부분인데 여기는 뭐냐면 식물을 전부 다 이렇게 온도와 습도를 다 맞춰가지고 우성의 어떤 존재들을 만들기 위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는가 하면 이거는 인큐베이터인 거예요. 이게 카테드로 이렇게 다 닫아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열어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도와 습도 이런 부분을 맞춰가지고 얘들을 인큐베이터처럼 우성을 길러내는 거예요. 이 작업을 우리 뉴트라이트가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식물이 그냥 벌판에서 이렇게 막 종자부터 이렇게 그냥 뿌리가 하는 그런 종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부터 신경을 써가면서 만드는 게 뉴트라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사 농장을 직접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알피티칼 농간인데 이 농장은 어떤가 화산지대예요. 이게 불모지였거든요. 불모지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가 보면 화산지대는 어때요? 화산이 폭발하면 밑에 있는 미네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풍부하겠죠. 그걸 이제 지하수부터 개발을 하는 거예요. 지하수를 개발을 해가 거기다가 물을 계속 뿌리면서 복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거름을 넣고 기본적인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그걸 갈아엎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만든 이런 비료를 해본 적부터 안 치다는 거죠. 왜냐하면 화산지대였기 때문에 비료나 농약을 안 치고 만든 거예요. 지평선이 보이죠. 여기다가 힘든 부분들이 뭐냐면 수확식이나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각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카메라를 설치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벼락을 자꾸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했는가 하면 자전거를 타고 이걸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전거만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얼마나 피는가를 갖다가 확인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자동차로 하면 그 매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겠죠. 그럼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어떤 부분을 만들어낸다는 게 신경을 쓴다는 거죠. 진짜 깜짝 놀랄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면적을 보면 여기에 우리가 멕시코 LTT카를 농장 같은 경우는 한 170만 평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바하라 농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냐면 거의 500만 평이 가까운 어떤 농장들이 굉장히 한 700만 평이 넘는 어떤 농장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생태계 농법으로 만들죠. 지렁이가 밭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휴경을 하죠. 사등분을 내가 휴경을 할 때는 어떻는가 하면 콩가식물을 심는 거예요. 콩가식물은 어떻는가 하면 그 안에 뿌리옥 박테리아는 뿌리가 보면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게 질소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질소를 만들어내는 거는 그 안에 질소라는 것은 뭡니까? 비료의 3대 요소죠. 그죠? 이런 부분을 얘가 자연 퇴비를 만들어가 그걸 갈아엎어가지고 다시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농약 비료 없이 자연 상태의 어떤 부분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래야 어떻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농약과 비료를 쳤을 때 식물 영양소가 있는 거하고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노지에서 어떤 키운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지만은 식물 영양소들이 현격한 차이를 보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농작물을 만들고 어떤 좋은 어떤 제품이라고 그 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실제 식물 영양소가 현저히 적다는 거예요. 농약이나 비료를 오랫동안 키운 데는 식물 영양소가 거의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올빼미는 왜 있는가 하면 설치류나 이런 걸 잡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이거 하나 하는데도 어떠는가 하면 약을 날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자기들 그거 하면. 이걸 여기서 계속 설치류들만 쫓아낼 수 있고 잡아먹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려면 비용이 엄청 들어간대요. 얘가 나는 도망가지 않고 그냥 여기만 있도록 만들려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는 사람이 보면 산업 논리에서 보면 진짜 멍청한 짓이죠. 이걸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영향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최적 시기에 수확한다는 거. 과학은 어떻는가 하면 수확, 가정 영양가가 높은 시기에 그 다음에 이걸 따자마자 배자마자 와서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농장의 중앙에 있어요. 빠른 속도에 와서 이걸 해야 영양소 파괴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면서 가늘게 분쇄를 하고 추출을 하고 영양소를 그대로 농축을 시키고 수분 제거를 한다는 수분 제거를 완전히 없애야 수분이 있으면 어떠는가 하면 이 안에는 전부 다 효소가 다 있잖아요. 식물 안에는. 그래서 빨리 시들고 습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효소 때문에. 그래서 이걸 수분을 싹 없애버리면 이 효소 작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분들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 제품을 밖에다가 오래 놔두면 어떠는가 하면 그게 수분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색깔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변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는 1년이 있어도 2년이 있어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화학의 어떤 부분들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프레이 드라이로 수분 제거하는 거하고 지금은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부분을 해요. 뭐냐면 압을 낮춰 가지고 복사율을 가지고 수분 제거를 하는 거. 이게 저온 이런 부분들을 또 여기 또 보면 뭐냐면 그거죠. 이게 뭐라 해야 습니까? 적외선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스프레이 드라이로 해야 될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될 거 하고 이 식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 중에 영양 성분을 훨씬 더 많이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식물마다 이걸 선택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를 보면 이거 기계 하나가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100억이 이상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간다는 거죠. 하나라도 그 영양분의 어떤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수치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혼합해서 농축물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완성하는데 이 부분도 그냥 아니고 이런 진공 포장을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수분을 제거하는 어떤 이런 게 넣어야 될 거, 이것마다 용기의 어떤 부분들보다 포장.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유산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3중 포장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제품이 가서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그 영양 성분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포장 하나까지도
다 신경을 써가지고 최종 소비자가 드실 때까지 그 영양성분이 남아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 정말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시중에 나오는 오메가3 보세요. 그냥 안이 노란 게 다 보이도록 만들어가지고 투명 용기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부분은 산화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런 그 하나마저도 신경을 써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조 기준 시간이 이 우리가 왜 이런 종합 비타민 무기질이 필요한가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부분들이 하나의 연관성을 다 갖고 있거든요. 요 비타민 C를 우리가 예를 들면 요 비타민 C는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르니틴이라는 부분들은 아시죠? 카르니틴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몸속에 있는 지방을 세포 속으로 끌고 가서 태우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카르니틴이. 그 역할을 하는데 이 카르니틴이 만들어지려면 비타민 C 요 플러스 뭐냐면 우리가 그 단백질 중에 나야신 단백질 중에 우리가 그 필수 영양소 중에 아미노산 중에 있는 그거하고 라이신하고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라이신하고 합쳐져 가지고 카르니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카르니틴이 만들어지면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비타민 B2하고 그 다음에 코피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생기지는 게 아니죠, 그죠? 이 다 복합적으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타민 B2 같은 경우에는 B6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백질 대사에 너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그냥 아니에요. 유산균에서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유산균이 뭐냐면 이 B2가 없으면 이게 유산균이 아무리 있더라도 B2가 없으면 이걸 B6를 못 만들어내요. 그럼 이 B6가 또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있는가? 마그네슘이 없으면 활성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WX가 기본이 되는 부분이 돼야 된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 아까 뉴트라이트의 철학을 가장 잘 지켜서 만든 제품이 WX인 거예요. 그래서 WX의 어떤 부분들은 그래서 이게 연관성이 다 있다는 뜻이거든요. 식물 영양소는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여기 보면 카로티노이드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노화, 지연, 항암 효과 이런 거 하나하나 기본적으로 이게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이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이거는 보라색 같은 경우는 뇌 건강, 심장 건강, 붉은색, 눈 건강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모든 어떤 파이토 컬러도 5가지 어떤 색깔들이 각자 하는 역할들이 다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껍질에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껍질을 제거하고 안에 당분만 먹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채소과일 섭취해 보니까 보라색이 굉장히 안 먹는 거예요. 보라색은 아까 어떤 쪽에 있다고요? 내쪽에 같은 부분들. 물론 항산화제 역할도 충분히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강화시켜 가지고 이번에 정말 이런 부분들은 어떻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먹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몸에는 너무너무 좋은, 왜냐하면 이 블렌드를 이렇게 만들 때 어떤 걸 조합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천여 가지 어떤 제품들을 갖다 이 식물들을 놔놓고 그 중에 계속 조합을 시켜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는가 하면 1대1로 조합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기술이 발달해가 10가지에서 15가지를 한꺼번에 조합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픽크 프린트라는 이런 부분들의 기술들이 상향이 됐죠.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조합을 시키는 거예요. 조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QRT 브랜드라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항산화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게 케르스틴이라든지 로즈마리라든지 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했을 때가 굉장히 높고 이런 부분들을 갖고 조합을 과학적으로 만드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런 어떤 식물 농축물이 들어가 있죠. 이번에는 어떻는가 하면 20여 가지 식물 농축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19가지 식물 영양소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이 완전히 틀려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농축만 시켰는데 지금은 그 농축물 속에 이런 영양소들이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인체 적용 시험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혈중의 활성산소가 유의적으로 감소했다. 이 말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그런 활성산소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산화적 손상의 어떤 문제, 질병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그랬죠. 특히 활성산소는 아까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36,000가지의 어떤 질병이 있는데 그게 다 활성산소의 영향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혈중에 활성산소를 유의적으로 감소했다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공격당하는 걸 그만큼 줄여줬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는가 하면 이 DNA 손상도 이게 손상이 되면 어떻는가 하면